새벽 5시 불이 켜진 건 이 거리에서 제 가게뿐이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시작했죠. 그날도 똑같은 아침이었어요. 위층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9시 전에 끝내세요. 오늘 영상 찍어요. 구독자 10만 명, 월 수입 400만 원. 며느리 민지는 유튜브를 했습니다. 어머니, 식탁은 오전 9시 전까지 치워달라니까요. 그릇 소리 들어가요. 영상 찍어야 되는데 너무 시끄럽잖아요. 아침부터 며느리에게 또 한바탕 듣고 말았습니다. 아들보다 더 잘 벌어서 집안에선 며느리가 언제나 왕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열고 며느리 살림도 대신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시장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병원비는 보험으로 처리해 주세요. 제가 괜찮은지는 묻지도 않고 눈빛엔 걱정보다 계산이 먼저 보였습니다. 제 마음은 싸늘히 식어갔습니다. 퇴원 후 서랍을 열었을 때 낡은 등기부 등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 집의 주인은 나였어. 이제 내 인생에서 밥상 차리는 건 끝났다. 그 길로 집을 팔고 가게를 팔았습니다. 이제 내 밥상은 나를 위해 차릴 거야. 그리고 오랜 세월 나를 기억해주는 한 남자를 찾아 낯선 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저는 드디어 제 인생을 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서울에 사는 박순자입니다. 30년 넘게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새벽마다 시장을 돌고 밤마다 김치 냄새를 벗삼아 살았죠. 하지만 얼마 전 집도 가게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그 마음 하나하나가 제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갈치조림이랑 멸치볶음, 시금치나물도 해야지. 도마 위에 갈치 2토막을 올려놓았습니다. 칼로 비늘을 긁어내는데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가끔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기계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먹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청소는 오전 9시 전에 끝내달라고 했잖아요. 오늘 생방송이에요. 제발 좀 맞춰주세요. 유튜브를 한다는 며느리의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민지는 유튜브를 했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을 번다고 했습니다. 아들 준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집안에서 목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회의 있어서 늦어. 아들 준호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밥 먹어라. 저는 손주들을 부르고 국을 퍼서 상에 하나씩 놓았습니다. 손주들이 느릿느릿 식탁으로 걸어왔지만
애들은 휴대폰만 봤습니다. 며느리는 유튜브를 찍기 위해 식탁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 뭐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묻는 거였습니다. 갈치조림이랑 멸치볶음이야. 마지못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좋네요. 역시 어머니 손맛은 최고예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은 카메라를 향한 웃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시청자들이 보면, 와, 시어머니랑 사이 정말 좋다 하겠죠. 하지만 촬영이 끝나고 카메라 불이 꺼지는 순간 며느리의 표정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오늘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이 갈치 좀 보세요. 며느리가 갈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색이 탁하고 싱싱해 보이지 않아요? 이거 화면에 예쁘게 안 나오는데. 영상 찍을 건데 색감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산 거야. 제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래도 영상미가 중요하잖아요. 다음엔 더 싱싱한 걸로 사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아침부터 언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는 노트북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곧바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9시 전에 청소를 끝내달라고 했던 게 생각나서였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고 정리하고 겨우 8시 50분에 일을 마쳤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거실 청소 끝났어요? 응, 다 했어. 제 대답을 들은 며느리가 탁자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어머니, 여기 좀 보세요. 먼지 있잖아요. 이거 카메라에 다 나와요. 다시 닦아주세요. 영상이 예쁘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알았어. 마지못해 대답하고 저는 다시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 벌어서 이 집 월세 내는 거 아시죠?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월세.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기가 찼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집에 살면서 매달 55만 원을 저에게 냅니다. 며느리가 번 돈으로 주는 돈이죠.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집안 살림까지 다 도맡아 하는데 만약 제가 하는 살림을 누가 대신한다면 그 돈으로는 턱없이 모자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에 생방송이 시작된다고 하니 방해가 될까봐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진의 따뜻한 밥상입니다. 오늘은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갈치조림으로 먹방 해볼게요. 며느리의 말에 카메라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갈치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며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시청자들 들으라고 며느리가 제 쪽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목소리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며느리가 화목한 가정을 연기하는 게 그날따라 유난히 불편했습니다. 생방송을 한다는 며느리를 집에 두고 저는 30년 동안 운영해온 반찬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으로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멸치볶음 한 팩 주세요.
저는 멸치볶음을 담으며 웃었습니다. 손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맛있겠네요. 우리 남편이 여기 멸치볶음 진짜 좋아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사장님 힘내세요. 항상 맛있는 반찬 만드시느라 힘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관절은 쑤시고 허리는 늘 결렸고 눈은 점점 침침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너무 익숙했거든요. 손님이 떠나고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무릎을 주무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야 눕는 하루. 가족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가게 문 열고 닫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 인생. 가족들은 아무도 내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 인생. 그게 박순자의 인생인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뭐예요? 된장찌개랑 제육볶음. 아,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고요. 다이어트 하는데 밥 먹으면 바로 살찌거든요. 그럼 뭘 해줄까? 제 물음에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샐러드요. 드레싱은 빼주세요. 알았어.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양배추, 상추, 토마토 있는 재료로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받아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이 상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색깔이 안 좋아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산 거야. 며느리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신선해 보이지 않아요. 다음엔 유기농으로 사주세요. 농약이 몸에 들어가서 쌓이면 건강에 해롭거든요. 유기농 상추는 일반 상추의 2배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 알았다. 저는 조용히 대답하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날 저녁 결국 된장찌개는 식탁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와 손주들은 휴대폰을 받고 며느리는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밥이 아니라 눈물을 삼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2층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영상 조회수 괜찮네. 며느리는 모니터 앞에 앉아 댓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살짝 며느리의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댓글엔 훈훈한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정말 효녀세요. 시어머니랑 이렇게 사이 좋은 집 처음 봐요. 저도 이런 가족 꾸리고 싶어요. 며느리의 채널 이름은 민진의 따뜻한 밥상. 조회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의 밥상은 정말 따뜻한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며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멸치볶음인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색이 왜 이래요? 이거 어제 만든 거예요? 응, 그제 만든 거야.
저의 대답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버려야죠. 유통기한 지난 거 드시면 어떡해요? 멸치볶음이 사흘됐다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니요. 며느리는 제 반찬통을 집어들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멸치볶음을 그대로 쏟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멸치볶음은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만든 거였습니다. 멸치를 하나하나 골라서 간장 양념을 정성껏 발라 만든 반찬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그릇 바닥에 달라붙은 멸치 몇 마리가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정성. 그걸 한순간에 버려버린 사람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허망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새로 시킬게요. 온라인으로요. 요즘은 다 배달이에요. 굳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만들 필요 없어요.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며느리의 말은 겉으론 친절했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이 집에서 점점 제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프로젝트 따냈어. 자랑이라기보다 며느리에게 하는 보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래, 잘했다. 그 한마디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대단해. 축하해요. 그 말과 함께 며느리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카메라가 켜지자 아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축하해주세요. 며느리가 제 쪽으로 카메라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프레임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래, 잘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인지 아니면 카메라 앞의 연기인지 이젠 무엇이 진짜 가족의 모습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만 부엌에 남아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지?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반찬 가게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야, 순자야. 오랜 단골이자 30년 지기 친구 현숙이었습니다. 어쩐 일이야, 현숙아. 그냥 얼굴 좀 보러 왔지. 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어? 저는 웃어 보였지만 현숙이의 눈빛은 금세 달라졌습니다. 너 요즘 며느리랑 사는 거 쉽지 않지? 갑작스러운 현숙이의 말에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몰라서 묻냐? 맨날 네가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고 청소하고 장 보고. 그런데 네 며느리는 맨날 폰 붙잡고 영상 찍고 있잖아. 저는 놀라서 현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모를까? 다 같은 동네인데 다 보여. 지나가다 보면 너는 일하고 며느리는 카메라만 들고 있더라. 그거 보면서 내가 다 속이 터졌어. 순자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무 오래 참고 있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숙이는 말했습니다. 맨날 새벽부터 밥 차리고 가게 열고 아들 집 살림까지 하고. 그게 뭐야? 며느리 눈치 좀 그만 봐. 이젠 너 자신 좀 챙겨. 걔들은 걔들 인생 살고 있잖아.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손끝에 묻은 간장 자국을 앞치마로 닦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게 좋을 줄 알았어. 애들한테 내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만 했지. 아이고, 그건 애들만 좋지. 너는 너무 오래 헌신만 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현숙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이젠 좀 벗어나. 너무 오래 참았어. 이제 네 인생을 살아야지. 너도 행복할 자격 있잖아. 저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말. 그 말이 어쩐지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에 삼겹살을 해달라고 해서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정육점 앞에 서서 삼겹살 한 근만 주세요. 라고 말하고 주인이 주는 비닐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비닐봉지는 묵직했습니다. 예전엔 이 정도 무게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숨이 찼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더운 거야.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까맣게 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땐 병원 천장이 보이고 멀리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분 오셨습니까? 네, 전데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입니다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습니다. 며칠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 네. 근데 입원비는 많이 나올까요? 보험 처리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험 든 게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그걸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라는 한마디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보험 있지.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보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메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퇴원하는 날, 며느리가 병실로 들어와서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좀 쉬시라 하셨죠? 그래서요, 앞으로 한동안 밥은 안 주셔도 돼요. 괜히 또 무리하시면 병원비만 더 나와요. 저는 마지못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리고 청소랑 빨래는 어머니 친구분 중에 시간 되시는 분 있으면 청소 도와달라고 하세요. 요즘 시간당 15,000원이래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게 지금 걱정일까요? 계산일까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삼겹살은 제가 미리 사놨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이제 상추는 너무 많이 사오지 마세요. 금방 시들어요. 퇴원하는 날, 며느리의 말투엔 걱정보다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촬영하러 나가볼게요. 요즘 알고리즘이 예민해서 한번 놓치면 조회수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래, 다녀와라. 며느리는 대답도 없이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기대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아파도 정작 나를 돌봐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구나. 내가 얼마나 참고 버텼는데 결국 이렇게 아파서 혼자 누워 있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집 등기부 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지.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한 번도 주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을까? 문득 지난 날들이 스쳤습니다. 밥을 차리며 며느리 눈치를 보던 아침들, 주방 불을 끄기 전 더 필요한 건 없냐 묻던 저녁들. 이 집은 늘 식구들의 공간이었지 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도 내 인생은 남의 허락 아래 있었던 거였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등기부에 선명히 찍힌 제 이름이 이제야 마음으로 읽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가게를 너무 오래 비운 것 같아 마음이 분주했지만 오늘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장사를 해볼 참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이 냄새네요.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 씨의 멸치볶음은 제 손이 멈췄습니다. 당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이죠.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김진우예요. 기억하시죠? 진우 씨? 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이름, 그 목소리, 그 눈빛, 모두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에 잠시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근처에 작은 농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셨구나.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진우 씨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시장에 납품하러 왔다가 반찬가게 간판이 그대로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진우. 30년 전 마을 청년회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종종 제 반찬가게 앞을 지나며 괜스레 멸치볶음을 산다고 들렀습니다. 그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를 볼 때마다 살짝 설레는 마음은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꺼내기엔 세상이 너무 좁았고 저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저는 38살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장 근무로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야간 근무가 많았고 돌아오면 늘 피곤해 절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렸고 하루 종일 밥 짓고 빨래하고 가게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진우 씨가 가게에 가끔 들렀습니다. 순자 씨, 오늘 반찬 냄새 참 좋네요. 그 한마디에 잠깐이라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는 반찬을 사가며 시장 얘기를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소한 대화들이 그땐 참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제 말을 들어준다는 게 많은 위로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호감을 갖는 좋은 사이였습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편한 사이,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잠시 숨 돌릴 수 있는 사이. 진우 씨와 저는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춘천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소식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뭐, 그럭저럭이죠. 혼자 산 지 오래라
이제 익숙해졌어요. 순자 씨는요? 진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살았어요. 밥 차리고, 가게하고, 애 키우고. 그게 전부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엔 과로로 병원에 잠깐 입원했었어요. 30년을 똑같이 살다 보니 몸이 이젠 버티질 못하더라고요. 며칠 쉬었다가 오늘 겨우 문을 연 참이었어요. 진우 씨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좀 더 일찍 왔으면 얼굴도 못 보고 갈 뻔했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렀는데 다행이에요. 이제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며칠은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가게 문 열고 있으니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제 말에 진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가게도 좋지만 이제 순자 씨도 조금은 본인 몸부터 챙기셔야죠. 그 말이 왠지 오래된 위로처럼 가슴 한켠에 남았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네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남편분은 잘 계시죠? 문득 그가 저에게 남편에 대해서 물었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평생 술을 달고 살더니 결국 그렇게 됐죠. 제 말에 진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우 씨의 시선이 제게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하셨어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진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때도 순자 씨는 늘 남을 먼저 챙겼잖아요. 밥은 식어도 괜찮다면서 늘 남들이 먹을 반찬부터 담던 사람. 그가 제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라도 드릴게요. 저는 진우 씨에게 의자를 끌어다 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컵을 꺼내고 커피를 내리며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때는 왜 갑자기 춘천으로 가셨어요? 저도 모르게 불쑥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진우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땐 라벤더랑 허브 농장을 해보려고 춘천으로 떠났죠. 향기로운 꽃밭을 체험형으로 꾸며서 작은 관광농원으로 키우기도 했어요. 덕분에 돈도 제법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사람들의 웃음을 가까이에서 본 거였죠. 지금은 남양주에서 작게 딸기 체험 농장을 하고 있어요. 겨울부터 봄까지는 가족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찾아오죠. 직접 딴 딸기 몇 상자 집으로 가져가며 다들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셨구나. 제 목소리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사실 오늘은 순자 씨가 해준 김치찌개가 생각나서 들렀어요. 어떻게 지내셨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진우 씨는 그 말을 하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게 안 공기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오실 거예요? 김치찌개와 멸치볶음을 포장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박순자 씨 음식은 30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는 맛이잖아요.
당연히 또 올게요. 진우 씨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네, 언제든 오세요. 저는 문 밖까지 나가 그를 배웅했습니다. 진우 씨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허리도 조금 굽었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30년 전 그 청년이 보였습니다. 비 오는 날 김치찌개를 좋아하던 그 사람 그대로의 모습으로요. 그 후로 진우 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가게에 왔습니다. 반찬을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저를 보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이 열리고 진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죠. 진우 씨는 꾸러미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농원에서 막 따온 거예요. 상추랑 깻잎이에요. 오늘 저녁에 드세요. 농약 안 썼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걸 저한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저녁같이 드실래요? 진우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죠.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저는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40년 동안 가족 밥을 차려왔지만 이렇게 기분 좋은 밥은 처음이었습니다. 맛있네요.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웃음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음식을 맛있다고 해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진우 씨가 국을 한술 뜨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지만 익숙하다고 좋은 건 아니죠. 맞아요. 저도 40년 동안 가족이랑 살았지만 늘 외로웠어요. 진우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거든요. 그냥 가족들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됐어요. 진우 씨가 제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누가 들어주나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들어주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요. 진우 씨도 저와 눈을 맞추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순자 씨랑 얘기하면 오랜만에 잊고 있던 마음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구나. 그게 참 따뜻하다. 진우 씨는 가게를 나서며 말했습니다.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농장에 한번 놀러 오세요.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나가보는 것도 좋겠네요. 제 대답에 진우 씨가 소년 같은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약속하신 거예요? 그날 밤 전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의 약속이 기다려졌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진우 씨의 농장에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20분쯤 달려 언덕을 올랐습니다. 봄 햇살이 참 부드러웠습니다. 그 햇살 속에 멀리서 진우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공기부터 다르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는 밭을 가리켰습니다. 여긴
제가 상추랑 깻잎 키우는 밭이에요. 저쪽엔 고추랑 토마토도 심었어요. 저는 놀란 눈으로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서 이걸 다 하신 거예요? 네, 하루하루 조금씩요.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서요. 진우 씨가 제게 손장갑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껴보세요. 흙 만져보실래요? 저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레 흙을 눌러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까지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우 씨 말씀대로네요. 흙을 만지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좋아해요. 흙을 만지고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다 풀리거든요. 우리는 평상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바람이 살랑거리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네, 조금은요. 진우 씨가 있어서인지 요즘은 마음이 덜 외로워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사람이 다시 웃을 수 있으면 그게 시작이니까요.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밝으시네요? 그래. 저는 태어난 척 웃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별일 없어. 며느리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살폈습니다. 혹시 어제 그 남자분 또 오셨어요? 무슨 남자?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요즘 어머니 가게에 자주 오시는 그분이요. 그분은 누구세요? 며느리가 캐물었습니다. 옛날 친구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친구요? 며느리는 고개를 살짝 젖히며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에 자주 나가시는데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친구 농장에 일 도와주러 다닌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남자분 농장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대답하고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답답할 때마다 진우 씨의 농장에 갔습니다. 밭일을 돕고 잡초를 뽑고 흙을 만지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 씨가 밭고랑에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 안 되셨잖아요. 이젠 반찬 가게 일은 조금 줄이시는 게 어때요? 많이 고되실 텐데요. 저는 일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진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그만두라는 말씀이세요? 진우 씨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좀 천천히 사셔도 되잖아요. 가끔 이렇게 농장에 오셔서 흙도 만지고 하루에 밥 한 끼 느긋하게 드시면서요. 이젠 순자 씨도 조금은 자기 삶을 사셔야죠.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조회수가 자꾸 떨어져요. 댓글에도 시어머니 안 나오시네요? 이런 말이 많아요. 어머니께서 요즘 집에 자주 안 계시니까 영상을 찍을 수가 없네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며느리가 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요즘은 진짜 시어머니가 나와야 잘 돼요. 어머니 남자친구 생기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데이트하는 장면을 영상에 담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내 일상까지 유튜브에 올릴 필요는 없잖니.
제가 단호히 말하자 며느리의 입꼬리가 살짝 비틀렸습니다. 요즘 어머니 너무 변하셨어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예전엔 뭐든 상의하고 영상도 같이 찍고 그랬잖아요. 이젠 혼자 뭘 숨기시네요. 숨긴 게 아니라 이제는 나도 내 시간 좀 가지려는 거야. 제 대답에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요즘은 영상도 안 도와주시고 가게 일도 손 놓으셨잖아요. 그때 아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야?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요즘 반찬 가게도 제대로 안 여시고 남자친구분 농장에만 자주 나가셔.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진짜예요? 엄마, 가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매일 일하기가 좀 버겁구나. 상황 봐서 가게를 정리할까 해. 아들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집은요? 집? 네, 이 집이요. 엄마도 이제 연세 있으시고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농장에도 자주 가시고 집도 자주 비우시는데 굳이 어머니 명의로 있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 앞으로 바꿔놓으면 어떨까 해서요. 그 말에 제 손에 들린 물컵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가 연애하시는 건 괜찮은데 혹시 재혼이라도 하시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 정리하기도 복잡하잖아요. 살아계실 때 정리해두는 게 낫죠.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어차피 주실 거 명의만 먼저 옮겨놓자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요. 요즘 노인 상대로 한 사기도 많고. 저희가 나쁜 뜻으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며느리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저희도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요. 아이들도 있고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요즘 금리도 오르고. 그래서 명의를 넘겨주면 내 집을 담보로 쓰겠다는 거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층 커졌습니다. 저희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집값도 비싸고 애들 키우기도 힘들잖아요. 어머니가 재혼이라도 하시면 아무래도 상황이 복잡해지니까요.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40년 동안 밥을 지어주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키웠던 이 집. 이 집을 죽기 전에 넘겨달라니요. 어머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명의만 바꾸자는 거니까요. 너희는 그냥 명의만 바꾸자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사는 집이 내 집이 아니게 되는 건데 그게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의 얼굴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요즘 세상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그래 힘들겠지. 근데 말이다. 나도 너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단다. 이제는 나도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구나. 며칠 뒤 고민 끝에 저는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아들 일로 마음이 상한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는 반찬 가게를 운영할 만큼의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도 가게를 접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손님들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가게 안 하세요? 앞으로 반찬은 어디서 사다 먹나요? 이젠 좀 쉬려고요. 사장님 반찬 정말 맛있었는데. 이제 못 먹는다니 너무 아쉬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찾아주셔서 고마웠어요. 짧지만 마음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다음 날 젊은 부부가 가게를 보러 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손끝이 야무지고 말씨도 부드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게 참 따뜻하네요. 이대로만 해도 손님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부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장사도 잘 되고 단골 손님도 많아요. 깔끔하게만 운영하시면 제법 돈이 되실 거예요. 그날로 저는 그 젊은 부부에게 가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마치고 권리금으로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밥상을 책임지던 30년 세월의 값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불을 끄고 돌아오는 길에 골목 끝에서 친구 현숙이와 마주쳤습니다. 순자야, 익숙한 목소리에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현숙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게 접었다며? 잘했어, 잘했어, 친구야. 그 말 한마디에 참았던 긴장이 천천히 풀려나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반찬하느라 이제 팔목이 내 것 같지가 않아. 현숙이가 피식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치더니 말했습니다. 순자야, 고생했다. 이젠 진짜 네 인생 좀 살아라. 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집도 이제 정리해야지. 팔고 남양주로 이사 갈까 해. 남양주는 갑자기 왜? 아는 사람이 거기서 농장을 하거든. 잠시 쉬면서 슬슬 농장 일을 좀 도와줄까 하고. 흙을 만지며 사니까 사는 것 같더라고. 현숙이는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넌 40년 동안 아들만 챙기고 살았잖아. 이젠 네 인생도 좀 챙겨야지. 현숙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살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도 집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 정이 아니라 짐이 되더라. 이젠 좀 내려놔. 그래야 새 인생이 시작되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이젠 나도 자유롭게 살아볼 거야.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집도 내놓았습니다. 집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가게에서 받은 권리금으로 진우 씨 농장 앞에 있는 작은 빌라 한 채를 얻었습니다. 당분간은 농장에서 슬슬 일을 도우며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진우 씨는 제가 좋아한다면서 농장 한켠에 향기 나는 허브들을 잔뜩 심어두었습니다. 라벤더와 타임, 로즈마리가 바람에 흔들리며 햇살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남양주로 이사한 지 한 달. 진우 씨의 농장은 하루 종일 햇살과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아침마다 진우 씨와 커피를 마시며 그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이 허브 향기 참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요. 그래요. 꽃 향기랑은 또 다른 따뜻함이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이 허브로 요리 수업 한번 해보면 어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요리 수업이요? 네, 순자 씨 반찬 솜씨에 허브향이 더해지면 금상첨화일 거예요. 요리 배우러 오는 사람도 많을걸요. 우리 농장에는 젊은 가족들이 많이 오니까 홍보만 잘하면 농장 체험도 하고 요리도 배우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그날 이후 우리는 농장 옆에 있는 낡은 창고 하나를 함께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는 나무 테이블을 만들고 저는 조리대 위에 조리도구와 반찬통을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며칠 뒤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스튜디오 공간이 완성되었고 우리는 허브 밥상 스튜디오라는 간판도 달았습니다. 누구나 와서 편하게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젊은 엄마들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허브 요리 배우러 왔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수강생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로즈마리 장아찌랑 타임 피클, 그리고 허브 달걀말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수강생들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허브로 장아찌를 만들어요? 그게 맛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브 향 덕에 느끼하지 않고 산뜻해요. 나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맛이 어떤지 한번 시도해 볼까요? 그날 스튜디오 안엔 웃음과 향기가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진우 씨는 뒤편에서 차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완전 성공이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 씨 덕분이에요. 아니요, 진우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순자 씨 힘으로 해낸 거죠. 그 말에 제 마음이 한층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허브 밥상 스튜디오는 입소문을 타고 점점 인기를 끌었습니다. 순자 씨, 허브 밥상 스튜디오 요즘 아주 잘 나가네요. 그러게요.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요리를 배우는 줄은 몰랐어요. 진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순자 씨 덕분이죠. 손맛이 워낙 좋으시잖아요. 사람들이 오는 이유도 그 맛을 배우고 싶어서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남의 밥상만 차려주던 손이 이제는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다는 게 왠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진우 씨가 제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브랜드 하나 만들어 봐요. 허브로 반찬을 만들고 농장에서 바로 파는 거예요. 허브 밥상이라는 브랜드로요.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될까요? 제 말에 진우 씨가 웃었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묻잖아요. 이 장아찌 사갈 수는 없어요? 하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봐요, 우리.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우 씨와 함께라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진우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젠 혼자 일하지 말아요. 뭐든지 같이 해요. 우리.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마치 오래 잊고 있던 설렘이 조용히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그 뒤로 허브 밥상이라는 이름은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수강생들의 사진, 향기로운 반찬들,
그리고 순자쌤에게 요리를 배우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라는 댓글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얼마 후 지역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남양주의 특별한 요리 부부 허브밥상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촬영 당일 카메라 앞에선 진우 씨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농장을 맡고 순자 씨는 요리를 가르칩니다. 저희 농장에 오시면 농장 체험도 하고 허브 요리도 배우실 수 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밥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이잖아요. 저는 향기로운 시간을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요리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주말마다 농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체험을 하러 오는 가족들, 직접 만든 장아찌를 사러 오는 손님들로 농장은 분주해졌습니다. 진우 씨는 농장 한켠에 테이블과 벤치를 들여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우리 함께 밥을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진우 씨와 함께 있으면 뭘 해도 행복한 거리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가던 어느 날 오후, 농장 앞에 낯익은 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에 비쳤고 그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내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그러나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대답 대신 허브차 2잔을 내왔습니다. 왔으면 앉아라.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TV에서 봤어요, 엄마. 허브 밥상 방송이요. 엄마가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게 별거 아니더라. 그저 가족끼리 눈을 맞추고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이 행복이었어. 밥상 위에 맛이라는 것도 말이지.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느냐에 따라 참 많이 달라지더라. 요즘은 정말 행복해. 그때 며느리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제 채널 조회수가 너무 떨어졌어요. 댓글마다 시어머니 안 나오시네요가 달리고 사람들이 어머니를 그리워해요. 그게 다 제 탓이에요. 저는 살짝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게 왜 네 탓이니?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밀어냈잖아요. 그땐 조회수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계실 때가 화면도 따뜻했고 살림도 다 도맡아 해주시니 저도 일에 집중할 수 있어서 행복했더라고요.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브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 향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그때 집 얘기 꺼낸 거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돼요. 엄마가 평생 지켜온 집인데 그걸 제 이름으로 옮기자고 했다니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그날 이후로 잠이 잘 안 왔어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네가 너무 심했어. 후회할 만하지.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찾아왔으니 됐다.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 혹시 그대로 두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이들도 있고 이사도 쉽지 않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어릴 적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글쎄다, 그건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 이번엔 말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면 그땐 다시 생각해보마.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정말 잘할게요. 진심이에요. 그 옆에서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요리 배우고 싶어요. 유튜브 말고 진짜 요리요. 다음에 허브 밥상 수업하실 때 저도 같이 해보면 안 될까요?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 네가 진짜 배우고 싶으면 와. 이번엔 조회수 말고 진심으로 해보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진우 씨가 나왔습니다. 저녁 다 됐어요. 오늘 저녁은 허브 달걀말이랑 김치찌개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오늘은 손님이 둘이나 왔어요. 진우 씨가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우리는 허브향 가득한 식탁에 둘러앉아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엄마, 이 밥 참 향기롭네요.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허브향이 참 좋지? 우리도 이젠 서로 향기 나는 가족이 되자. 그날 밤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나서 진우 씨와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진우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괜찮았어요? 오랜만에 아들 내외 만나서 마음은 어땠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말들을 하고 나니까 이제야 숨이 트이는 것 같아요. 진우 씨가 잔에 허브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감정은 오래 묵히면 결국 터지게 돼요. 그때그때 풀어야 향기로 남죠. 앞으로는 속마음 숨기지 말고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지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저도 제 마음을 표현하면서 제 인생 다시 천천히 살아봐야겠어요. 진우 씨가 조용히 제 손등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순자 씨를 외롭게 두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함께 마음을 나누며 천천히 살아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혼자 밥 먹는 일은 없겠네요. 창문 너머로 라벤더가 바람에 흔들렸고 두 잔의 허브차에서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순자 씨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달달 인생 극장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